제목이 이제 주 52시간 근무제 하에 HRD랑 어떻게 우리가 고민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이 센텐스에서 어떤 게 가장 본질적인 그런 키워드라고 생각하십니까? 대개 이제 우리가 본질이라는 본질적인 키워드를 우리가 주 52시간, 왜냐하면 이미 우리 나라에서 이런 법제화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 고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이제 눈길이 아마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이제 52시간 이제 막 적용을 할 때 우리 이제 회사에서 인재원에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직원들이. 특히 제가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호텔 쪽 말고 카지노 쪽에 좀 여러분들이 아마 생소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카지노 쪽에 신입사원 교육 담당들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고민을 갖다 하는가, 나도 이제 같이 고민해보자라고 이제 쭉 봤더니 아시겠지만은 사실은 뭐 강원랜드 같은 데 가서 게임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굉장히 숙련도가 높은 거예요. 이게 그 게임이라는 게 굉장히 쉬워 보여도 외울 것도 많고 실제로 이제 돈이 칩스라는 거에 하나가 500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거의 게임 하시는 중국 정말 엄청나게 그 부자인 분이 이제 오셔가지고 한 거를 내가 몰래 가서 저도 한번 봤는데 뭐 한 번 오가고 할 때 막 그냥 아파트 한 채가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런 것도 봤는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할 때 굉장히 주의를 굉장히 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숙련도를 갖다 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아마 숙련도 스킬, 프로피션시를 갖다가 요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예로 들면은 이제 여러 가지 게임 중에 이제 룰렛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돌리는 거 룰렛 그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 2주 정도를 저희가 교육 과정으로 잡는데 그 내용 중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은 구구단 외우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구구단 다 외우시죠? 다 까먹으신 분도 계시나요? 저쪽에 좀 부장님들은 좀 까먹으셨나요? 구구단 어느 정도까지 외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10단 이상 외우신 분 혹시 계세요? 네, 18단까지 외우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가끔 가다가 저희가 이제 실제로 학습시킬 때는 36단까지 36단을 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안 하고요. 중국어, 영어, 일어 이렇게 3개국어로 자동으로 36단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손님들한테 이제 페이를 하고 막 이럴 때는 하나라도 500만 원짜리 칩스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게 잘못 나가게 되면 회사 매출이 직결이 되고 은행권하고 비슷하게 저희가 환전 막 이런 것들 사업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숙련돼야 돼요. 그래서 숙련되게 되면 숙련시키려면은 프로피션시를 높이려면 무의식적으로 나오게끔 무의식적으로라도 나올 수 있게끔 아주 그냥 고도로 정말 양적인 어떤 교육 시간도 투여를 해야 되고 질적으로 높여야 된다는 그런 건데 저희가 이제 작년같이 할 때는 사실 이제 그 주 6일 아침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정말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이제 이것만 생각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과정이었어요. 그 카지노 쪽에 딜러 분 양성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52시간으로 6시 딱 땡 끝나면 이제 보내라 라고 인사팀에서 지침이 내렸을 때 당연히 이제 교육 담당자들이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이 프로피션시가 굉장히 높게 요구되는 그런 교육 과정들은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이제 난관에 이제 고민에 봉착하게 될 건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꾸 52시간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제 자꾸 축소되는 어떤 그런 사고가 계속해서 아이디어도 나오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확산적인 사고가 되질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센텐스를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할 때 본질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52시간이 아니라 HRD 본연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어느 정도 확산적인 어떤 사고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얻은 그 두 음질의 그 키워드는요, 바로 이제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몰입이라는 부분이 결국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 우리는 이제 몰입을 시켜야 되는데요. 세 가지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개인 차원에서 생각을 했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조직 차원.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뭐 지금 같이 고민하시겠지만 고효율로 어떻게 하면 저희 운영을 할 것인가 어떤 운영 환경 차원에서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첫 번째 개인 차원에서는 여러분들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학습 동기 이론 중에서 SDT 이론, 즉 이제 그 자기 결정성 이론 이제 많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라이언하고 데시 이론을 갖다 한번 쭉 보고 요거를 가지고 뭐 제가 뭐 이론적으로 학자분들 앞에 뭐 강의하신 것처럼 강의를 할 생각은 전혀 없어요. 요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 나오고 무동기가 나오면 내재적 동기로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이제 그 몰입이라는 부분이 이제 상관관계가 높아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되게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외지적 동기라는 게 최근에 이렇게 이제 그 SDT 그 이제 업그레이드된 이론들을 보니까 그냥 내재적 동기, 외재적 동기가 아니라 외지적 동기에서 조금 더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 안 가면 인사고과 니네들 벌점 매길 거야? 라고 하면 외적인 어떤 그런 조절이라는 얘기를 쓰고요. 그 다음에 인정받기 위해서 나는 어차피 시키니까 하는 건데 나는 인정받기 위해서 해. 뭐 이런 거를 이제 내사된 조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학자들이 또 이제 실무에 유용하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이건 이제 확인된 조절. 그리고 학습이 난 내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통합된 조절을 이렇게 가는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수록 자기 자신의 동기가 내면화되는 어떤 정도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번 우리 주요 교육 과정을 여기에 맞춰가지고 한번 라인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렇게 쭉 보니까 자, 니네들 인사 교육 안 오면은 벌점 줄 거야. 이런 되게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핵심 인재 과정처럼 막 필수적으로 막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입사원 교육이나 그리고 또 법정 교육 같은 게 이제 여기에 이제 위치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정받기 위해서 첨가하는 거는 사내 강사 양성 과정이나 OJT 코치나 리더 과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될 수 있겠죠. 난 어차피 시키니까 하는데 나 사내 강사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할 거야.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기에 위치가 될 거고 뭐 확인된 조절 같은 경우에는 직무 교육 같은 거 어차피 실무에 유용하니까 그리고 학습이 같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리더십과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의 이제 관점 뭐였냐면 왜 이 라인업을 여기 맞춰가지고 이론에 맞춰서 우리가 이렇게 할까? 자 이렇게 라인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잘 보인다. 이쪽으로 갈수록 몰입이 동기가 훨씬 더 내면화돼서 내재적 동기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이쪽에 있는 라인업이 되어 있는 이 과정들을 모든 어떤 그 교육 목표랄지 아니면 교육 어떤 그 방법론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이쪽으로 이제 그 가져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제 그 소개를 시켜드릴 인터벤션들이 저희가 이제 했던 것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했습니다. 작전을. 너는 반드시 와야 돼. 뭐 부장단에서 핵심 인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오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클로징 세션도 그렇게 돼 있는 거를 다 오픈으로 저희가 그냥 속된 말로 깠습니다. 그리고 오시려고 오세요. 말지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아예 정말 그냥 오픈 중심으로 해버린 거죠. 대신 이제 몇 가지 이제 얘기를 했죠. 클래스당 인원은 옛날에 뭐 20명, 30명, 뭐 40명 그 다 없애버리고 12명입니다. 굉장히 로버트 치알딩가 얘기한 희소성의 원칙을 저희가 활용을 좀 했어요. 그래서 12명인데 선착순으로만 봤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계속 차수별로 만땅이 됐습니다. 네. 역시 이게 보니까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잘 심리적인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저희가 이제 했던 거는 작전은 뭐였냐면 좀 생각을 좀 한번 바꿔볼까? 이 틀 효과라는 부분들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틀 효과라는 거는 데니얼 카너만하고 트버스키 이런 사람들이 행동경제학 그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휴리스틱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최인철 교수님 책도 나왔죠. 프레임이라는 어떤 부분들로 이제 우리가 프레임을 바꾸면 뭐 다 바뀐다 뭐 이런 건데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되게 이해하기 쉽죠. 어느 날 영업 담당 상무님이 오셨습니다. 저한테.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전에 조직문화 교육 담당하는 친구한테 빨리 지금 공문 전부 보내서 전 계열사적인 그 조직문화 그 교육을 해라. 1박 2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다 프로그램 해가지고 이제 기한 받고 때려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영업 담당 상무가 막 달려온 거죠. 바빠 죽겠는데. 우리 맨날 늦기 전에 바빠 죽겠는데 뭐 1박 2일 교육이야. 안 했으면 좋겠어. 이제 속내는 그런 건데 뭐 어쩌고 저쩌고 많죠. 막 그냥 뭐 핑계를 대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좀 이제 돌려보내드리고 다음날 이제 갔습니다.
가서 상무님께 이제 차 한 잔 얻어 먹으면서 말씀을 드렸죠. 상무님께서 지금 관장하는 그 영업본부가 지금 현재 마케터가 한 400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36개 팀으로 알고 있는데 팀마다 제가 100만 원씩 팀마다 100만 원씩 워크숍 비용을 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그랬더니 뭔 소리야? 워크숍 비용 없어가지고 지금 저번에도 잘렸는데. 근데 대드리겠다니까 제가 사장님께 말씀드려서 대드릴게요. 단지 조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워크숍 해가지고 마음껏 뭐 가서 수상 스키를 타든 아니면 뭐 바베큐를 구워 드시든 상관은 없는데 2시간 정도만 할애를 해주십시오. 우리 여러분 영업팀에서 사내 강사, 발굴된 사내 강사를 활용을 해서 2시간 정도만 전달을 할 사항만 해주십시오. 나머지는 1박 2일 동안 마음껏 알아서 하세요. 장소를 어느 펜션으로 잡든 연수로 잡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가급적이 뭐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곳으로 하십시오. 갑자기 혼란스러워집니다. 상무님 머릿속에. 이거 교육을 하는 고단수의 어떤 얘기인가 아니면 자기가 지금 뭔가 빨려 들어갈 것 같은데 자기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100만 원, 팀당 100만 원이면 몇 천만 원이 이제 확보가 되는 거죠. 가서 이제 소주도 한잔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살살 꼬셨죠. 그래서 제가 오케이를 받았어요. 나중에 보니까 직원들 반발도 거의가 아니라 100% 없었습니다. 원래 이런 교육을 하게 되면 요즘 90년대생 1년년 세대들 이거 1박 좋아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1박 2일 뭐 놀러 가려고 그러면 잘 가거든요. 니네들이 알아서 그냥 플랜을 짜라. 그 대신 2시간만 요걸 하자. 뭐 이런 어떤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줬죠. 교육이 아니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들을 한번 가져보면 어떻겠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트랩 효과를 갖다 제가 활용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저 아주 좋은 어떤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몰입을 이끌어냈고요. 훨씬 2시간에 굉장히 사람들이 아주 좋아하는 어떤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결국 이제 이런 어떤 교육이라는 게 이제 강제성이 있고 막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나한테 도움이 되겠구나라고 했을 때 내재적 동기가 굉장히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베네핏을 갖다가 이제 베네핏이라는 어떤 개념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가 고민을 했어요. 계속해서 뭐 이를테면 이제 리더십 교육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연수원을 벗어나서 그냥 인근에 이제 요즘에 공유 공간이 되게 많죠. 여기 계시는 분들 많이 활용하실 텐데요. 저희도 이제 카페에서 그냥 합니다라고 공문을 띄워요. 그럼 어느 카페로 오세요. 그냥 그런 카페에 와가지고 차 한잔 하시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리더십 상황에서 힘들었던 일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코디네이터 이제 가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부분들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이런 뭐 RP 같은 것도 이 안에서 무대가 있는 공유 이제 카페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직접 한번 해보기도 하고 코칭 같은 거 저희는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 이제 이 몰입이라는 개인 단위의 어떤 몰입이라는 부분을 많이 끌어내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거는 조직 차원에서 쟤들도 가는데 나는 뭐하지? 막 이런 조바심 이게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제 사회심리에서 애쉬의 동조 실험에서 나오는 사회적 압력이라는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사내 강사 양성 과정을 제가 이제 예시로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이상하게 처져 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갖다가 일부러 갖게 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사내 강사 양성 과정 굉장히 익숙하죠. 이런 뭐 3, 4일짜리를 프로그램을 이제 쭉 제시를 하는데요.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쪽이 시간이 안 적혀 있고 무한대예요. 보통 사내 강사 양성 과정 같은 스킬 교육은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면 굉장히 많이 자는 거죠. 자기가 뭐 교환도 준비해야지, 또 강의 준비도 해야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이제 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렇게 됐잖아요. 딱 잘려가지고 8시 이후에는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과가 실제로 저희가 측정을 해보니까 A급, B급 뭐 이렇게 저희가 이제 S급부터 해서 이제 강사의 질을 저희가 이제 나중에 평가 루브릭스를 통해서 다 평가를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52시간 제도 전에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고민하게끔 했을 때에 보면은 A급, A뿔급이 54%라고 하면
52시간 제도 이후에 좀 당연히 뭐 그 연습할 시간이 줄어들고 하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34%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 이거를 질적인 부분을 잘 할 수 있을까? 여기에서 제가 이제 그 우리 연구원들하고 같이 고민을 한 부분 바로 이 동조 실험에 나온 것처럼 자연스럽게 뭔가 하라고 하지 않은데 이상한 게 자연스럽게 저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부분들을 좀 구조상으로 만들자라는 인터벤션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내강사 양성 과정은 이렇게 했어요. 강사가 이제 대개 보면은 촬영을 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뭐 교환을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지금까지 진행해 오셨을 거예요. 다 이제 없애버리고 평가를 동료 피드백 위주로 저희가 다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기 평가 위주로 저희가 많이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를 서로 모방학습이 될 수, 밴드라 모방학습 얘기 나오지만 모방을 할 수 있도록 저렇게 늦게까지 남아서 자발적으로 해야 내가 좀 이제 끌어당길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어떤 그런 부분들도 일부러 강조를 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신입사원 과정 같은 경우에도 이제 평가를 매주 했었는데 그 빈도를 좀 조절했습니다. 매일로 이제 바꿨어요. 매일같이 평가를 하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우리가 52시간이라고 하면은 지시를 하고 또는 불이익이는 뭐 그런 것 장치를 해놓으면 무조건 안 되잖아요. 그것도. 그렇기 때문에 자율이다. 자율이야. 열어놨어. 대신 니네들이 원한다면 지도사원들, 교관단들은 언제든지 대기 중이야. 그냥 그 정도만 딱 이렇게 지원 개념으로 해놓고 놔뒀어요. 평가가 매일같이 이루어지니까 남지 않을 수가 없죠. 그냥 자기가 어쩔 수 없이 남아서 합니다. 그러면 그거를 보고 동료들이 다 남게 되면 자기가 그냥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누가 하라고 안 해도 자율적으로 그냥 그렇게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조직적인 부분들에서는 동조 현상을 저희가 조금 주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인터벤션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SNS 이제 그런 시대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들 많이 했어요. 카톡에 여러분들 많이 하실 게 있습니다만 오픈 채팅방 이런 것들을 이제 열어놓고 계속해서 학습할 수 있는 거리들을 계속 올려놓는 거죠. 옆에서 이제 부채질하는 건 교육 담당자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계속 불쏘시개로 활용되면 자꾸 자기네들도 올려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나도 이거 해야 되나 보다 뭐 이런 따라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인스타 같은 경우에도 끝나게 되면 그냥 끝나지 말고 좀 태그 해가지고 우리 회사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뭐 자랑할 거 자랑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인스타에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팔로우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사내강사 양성 과정 끝나게 되면 실제 강의 투입을 여러분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철저하게 저희는 그러니까 즉 동료를 같이 묶어가지고 발령을 내서 거기에 이제 교육 발령 같이 내서 거기에서 이제 동료들이 평가를 또 합니다. 피드백을 계속해서 뭐 끝나게 되면은 피드백 서로 해주고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장치를 걸어놔서 그나마 아까 50%에서 30% 떨어져 있던 A급 강사들을 조금이라도 좀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사내 강사 양성 과정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마지막으로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운영 전략 같은 경우는 여기 계신 분들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서 이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서 그거는 이제 패스하고요. 저는 이제 52시간 제도에서 우리 HR더들만이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HRD뿐만 아니라 HRM 전체적인 부분들하고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나 52시간 제도에서 중요한 거는 현장에서의 어떤 늘 얘기하지만 현장의 관리자들이 우리의 동지들이 되어야 합니다. 육성 책임이 반드시 우리들만이어야 되느냐. 가서 끊임없이 우리는 현장에 가서 팀장님들이 우리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도움을 청하고 같이 뭔가 고민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HRM과 D의 교차점인 커리어 디벨롭먼트 CD 쪽에서도 저희가 고민을 앞으로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커리어 맵을 같이 핵심 포스트를 갖다 그어서 거기까지 이제 갈 수 있는 부분들 이제 실제로 좌합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제 학습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될 때 저희가 이제 52시간 제도 하에 잘 쉬고 먹으면서도 이런 어떤 효과들을 조금이나마 구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저희 회장님이고 제프 쿤스인데요. 마지막 말씀을 드린 거는 결국 중요한 건 사람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까 말씀드린 파라다이스 시티는 세계에서 유례 없는 컨셉을 갖고 있습니다. 아트테인먼트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한번 오시게 되면 약 전 세계의 3천 이제 가장 유명한 데미안 허스트, 제프 쿤스 이런 분들의 작품이 3,000점 정도가 뮤지엄처럼 걸려 있습니다. 오셔서 그냥 보셔도 되는데 이런 것 같아요. 이분이 얘기하는 예술이 사람이 서로를 중시 여기고 그 잠재력을 서로 찬양하는 어떤 예술이라는 것이 그런 수단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HRD 여러분들, HR들은 예술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우리 에디 모형에서 나온 것처럼 니즈 어세스먼트부터 이밸루에이션까지 여러분들 그 모든 프로젝트를 정말 예술적으로 구현해내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결국 여러분들은 HRD를 전체적으로 이제 예술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몰입의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시게 되면 제가 보기엔 52시간제도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게 아니라 정말 같이 어우러져서 긍정적으로 제도로 이렇게 활착이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간단하게 케이스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